미래형 비공기 타이어는 공기압을 대신해 구조적 형상이 차량의 하중을 지지하는 타이어인데요. 타이어 안쪽에 특수 바퀴살을 촘촘히 채워 공기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들은 수시로 공기압을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을 뿐만 아니라 주행 중 공기압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준 안전성을 극대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소각 연료로 사용되는 고무 타이어에 비해 소재를 단일화해 재활용이 용이한 데다 보통 8단계에 걸쳐 만들어지는 타이어 조제 과정을 4단계로 대폭 단순화해 에너지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레카! 금산 전투에서 순절한 변응정이 그토록 없음을 안타까워했고 변진영이 평생을 마음에 두었던 쇠뇌를 복원한 곳. 이곳에서 우리는 전통 쇠뇌를 만날 수 있었다. 선생님, 이건 뭔가요? 예, 이거는 순옥이라고 하는 쇠뇌입니다. 순옥이? 예. 어떤 쇠뇌인가요? 연속으로 화살을 발사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예요. 이거를 앞으로 당겼다가 걸린 다음에 뒤로 제치면서 연속으로 화살이 발사가 되는 겁니다. 순옥이는 발사 속도를 높인 쇠뇌로 연속으로 발사되며 부녀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부인노라고도 불린다. 열 발 정도가 들어가게 되고요. 발사 속도는 한 초에 한 발 정도씩 발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활을 빨리 쏜다 해도 한 2, 3초에 한 발 정도씩 발사되니까 그것보다는 이게 좀 더 빠른 편이죠. 각공을 쏘는 것과 같은 멋을 찾기는 힘들다. 그러나 목표에 하나둘 박혀가는 쇠뇌의 화살을 보면 적에게 손상을 입히는 무기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활에 비해서 이 쇠뇌는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굉장히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굉장히 먼 거리를 보낼 수도 있고, 동시에 여러 발을 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연속해서 발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활이 갖지 못한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쇠뇌입니다. 위력적으로 보이는 대형 쇠뇌. 크기가 크기 때문일까? 마치 대포를 연상하게 하는 이 쇠뇌는 큰 몸집답게 발사 준비에도 시간이 걸린다. 예, 이건 상로라고 하는 쇠뇌입니다. 이런 상 위에 올려져 있다 해서 상로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이 상로의 작동 원리 정도만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작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되게 단단하네요, 그죠? 사람의 힘으로 활 시위를 당길 수도 없고 혼자 들고 이동하기도 만만치 않다. 이게 안 걸리네요, 여기에. 휴대성을 희생한 대신 파괴력을 높인 무기인 것이다. 화살을 장착하기 위해서도 기계 장치, 농로를 이용해 활 시위를 당겨야 한다. 장착되는 화살 역시 쇠뇌의 크기만큼이나 큰데 과연 파괴력은 어느 정도일까? 개인용 순옥이보다 강한 파괴력을 보여주는 상로. 작동 원리만 보여주기 위해 실제보다 작은 형태로 복원했음에도 그 파괴력이 대단하다. 강한 무기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데 그 옛날 우리 선조들도 이러한 쇠뇌의 강함에 매료되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상로는 꽤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강한 파괴력을 갖고 있는 무기, 그것이 바로 쇠뇌이다. 기상과학이 발전했던 세종과 문종의 시대가 지나고 임진왜란이 발발한다. 기상관측 역사의 위기. 오랜 전쟁은 많은 기상관측 자료들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하지만 전란 후 나라를 재건하는 중에도 기상관측은 멈추지 않았다. 실록에는 이런 기록도 전해진다. 광해군 주기 첫 해인 1609년 조선왕조실록은 그날에 벌어진 특별한 기상이변의 내용을 이렇게 적고 있다. 세숫대야처럼 생긴 둥글고 빛나는 것이 나타났는데 크기는 한아름 정도였다. 동쪽은 백색이고 중앙은 푸르게 빛났으며 서쪽은 적색이었다. 날아 움직이 하늘에 부딪힐 듯 기운을 토해내는 듯하였는데 갑자기 또 가운데가 끊어져 두 조각이 되더니 한 조각은 동남쪽을 향해 가다가 연기처럼 사라졌다. 마치 유예포를 연상시키는 실록의 기록은 지금도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 또한 꾸준히 하늘을 관측하고 노력한 결과가 아닐까. 유레카! 눈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음성 이외의 거의 모든 정보가 눈을 통해 들어오고 또 눈으로 전달되기 때문 아닐까요? 맞아요. 눈은 우리가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죠. 눈은 태아 때 뇌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와 만들어졌죠. 그리고 어느 감각기관보다도 사고와 감정을 담당하는 뇌와 가까이 위치해 있죠. 안구의 부피는 5.5ml에 직경 24mm 정도로 작은 공 크기밖에 안 되지만 고정밀 기계보다 더 정교하게 움직이죠. 눈은 여러 단계를 거쳐 정확한 시각 정보를 뇌에 전달하는데요. 먼저 그 구조를 알아야 이해하기 좀 더 쉽겠네요. 먼저 안구 앞쪽 표면에 있는 각막과 수정체 사이에 위치한 홍채는 빛이 동공을 통해 들어가는 양을 조절하죠. 안구의 모양을 유지하는 유리체, 빛을 모아주는 수정체, 그리고 그 빛에 대한 정보를 망막을 통해 뇌에 전달한다고 해요. 이러한 구조를 가진 눈은 카메라와 비교할 수 있어요. 사람 눈에 있는 수정체는 카메라 렌즈처럼 물체에서 반사된 빛을 굴절시켜 눈 안쪽 망막에 영상을 비춰주게 되죠. 이때 망막의 시각세포들이 발생시키는 전기신호가 시각신경을 통해 대뇌의 뒤통수엽에 전해지면 물체의 모습을 재구성해 우리가 물체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건강한 일반인의 평균 시력은 1.2에서 1.5 정도 된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1km 떨어진 거리에서 촛불의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빛을 감지하고 무려 1만 7천 가지의 색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죠. 하지만 이를 뛰어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태국 모겐족은 무려 9.0, 티베트 유목민은 5.0, 몽골 유목민은 4.0의 시력을 갖고 있다죠. 이 세 민족 모두 드넓은 초원에서 생활하며 늘 멀리 보는데 익숙했기 때문이에요. 몽골 유목민은 실제로 13세기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할 때 12km 밖 지평선에 나타난 이들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하는 능력으로 전쟁에 큰 도움을 받기도 했다죠. 유레카! 현대식 방탄복은 미국의 섬유기업 듀폰에서 1972년 케블라라고 불리는 질기고 탄성이 뛰어난 실을 개발하면서 시작됐다.
케블라는 강철보다 무려 5배 이상 강하면서도 무게는 플라스틱 정도로 가벼운 것이 특징인데 분자들이 늘어선 한 방향으로는 강도가 세지만 그 반대인 직각 방향으론 취약한 성질이 있다. 따라서 이 물질을 섬유 형태로 만들어 엇갈리도록 짜 수십 겹 덧대면 어느 방향에서 힘이 오더라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유지하게 된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충격에 대한 탄성도 좋아서 군사적 용도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오늘날의 방탄복이나 방탄모 모두 케블라 섬유로 만들어진 제품이 대부분인데 총알의 위치 에너지를 케블라가 열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원리가 적용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케블라 외에 가장 유명한 방탄 소재는 네덜란드의 DSM사가 1990년대에 양산에 성공한 다이니마를 들 수 있다. 다이니마는 동일 무게의 철강보다 15배나 강하고 케블라 소재의 아라미드 섬유보다 40%나 가벼움을 자랑한다. 다이니마와 같은 폴리에틸렌 계열 섬유는 탄성이 있고 충격을 잘 흡수하는 편이다. 이러한 특징은 파편탄의 방어 성능에 우수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권총탄에 의한 후면 변형 저항에는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반대로 케블라와 같은 아라미드 계열 섬유는 권총탄에 의한 변형에는 방어력이 우수하다. 그러나 다이니마와 같은 폴리에틸렌 계열 섬유에 비해 밀도가 크기 때문에 무겁고 두께가 두꺼워지면 너무 뻣뻣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크게 저하시킨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특수 액체는 나노 입자를 함유한 신소재 전단 농화 유체이다. 전단 농화 유체는 평소에는 젤리처럼 말랑말랑하지만 충격을 받으면 그 순간 강하게 굳어지는 가역적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로 전단 농화 유체를 섬유에 함침하는 경우에는 총알 등 외부에서 급격한 충격이 가해질 때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액상에서 고체상으로 변화가 일어나 딱딱해지면서 외부 충격이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해 신체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이 물질을 사용해 방탄복을 만들면 평소엔 부드러웠던 섬유가 총을 맞으면 그 부위만 저항이 커지면서 총알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다. 또한 이 물질을 사용하면 아라미드와 같은 섬유를 적게 써도 되기 때문에 기존의 것보다 훨씬 가볍고 활동하기 편한 방탄복이 가능해진다.